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흥에서 도예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도예가 최규서입니다. 여러분의 문화예술 활동을 돕고 마을의 문화예술 가치를 높이기 위해 도예 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도예가란 흙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식기를 만들기도 하고요. 나아가 전통 도자를 계승, 보존, 발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도예가가 되기 위해서는 저처럼 도예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한다거나 또는 도예과가 있는 대학에 진학을 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지역의 도예 공방을 찾아가 보세요. 도자기를 만들며 나의 진로와 적성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미술과 공예에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재능을 좀 살려서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희 지역 근처에 있는 도자기 공방을 찾아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도자기를 공부하며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이천에 있는 한국도예고등학교를 진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도예 특성화 고등학교로서 3년 동안 도자기의 전반적인 부분을 공부를 했고요. 졸업을 한 뒤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진학을 하여서 4년 동안 도예 공부를 했습니다.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미술과 공예에 관심이 있는 친구라면 도자기에서도 꼭 흥미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처음부터 도자기를 시작했던 것이 아니라 어릴 적부터 공예와 미술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것인데요. 만약 미술과 공예에 관심이 있고 또 끼와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도예가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능이 있는 친구들은 작품을 할 때 그 재능을 발산을 잘 하는데 만약에 나는 그런 재능이 없다 하더라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박물관 같은 데 견학도 많이 가보고 그다음에 작품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도예가로서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꼼꼼하고 섬세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업을 할 때 이 흙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예민한 친구여서 좀 털털하고 덜렁대면 안 되고 좀 섬세하고 꼼꼼한 친구들이 작업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예가들의 특성이라고 하면 대체로 꼼꼼한 성격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도자기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충분히 매력을 느꼈고 적성에 맞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더불어서 저는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보람을 느끼고 힐링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도자기를 알려준다고 하니 저에게는 적성이 잘 맞아서 지금까지도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업병 있어요. 2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무거운 흙을 많이 나르고 이렇게 허리를 숙여서 물레를 찬다든지 이런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허리 아픈 요통이 심하고요. 2번째는 이제 흙먼지가 많이 날리고 유약을 사용을 했을 경우에 유약 가루가 날릴 수도 있어서 기관지를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도예가뿐만이 아니라 모든 젊은 청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기는 한데 열심히 운동을 하고 체력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도예가는 저처럼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이 될 수도 있고 또 도자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몸을 많이 쓰는 직업이다 보니 활동을 많이 하는 직업이다 보니 업무 강도가 조금 셀 수도 있는데 그래서 체력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방에 다니고 있는 이모, 삼촌들 중에서
도자기를 전공하지 않았지만 공방에서 도자기의 매력에 빠져서 자격증 시험에 합격을 하고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도예가가 되기 위해서는 미술과 공예에 흥미가 있고 손으로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면 도자기에 충분히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예가란 단순히 흙으로 그릇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면 전통 도자를 보존하고 재현하는 일에 기여할 수도 있고, 현대에는 도자기로 주얼리를 만들거나 금속이나 목공으로 접목을 해서 더욱 세련된 도자기를 만드는 세라믹 아티스트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러지 않는데 옛날에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돈을 잘 못 버는 직업이다? 이 직업을 선택하면 굶어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술가들이라고 하면은 보통 좀 가난하고 배고프고 이런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이 충분히 그 끼와 재능을 살려서 나만의 작품으로 작가로서 활동을 하거나 나의 끼와 재능을 또 여러분들 같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알려줌으로써 멋있는 도예가로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작품인데요. 제가 12년 전에 중학생 때 만들었던 작품이에요. 그때 왜 이 도자기를 만들게 되었냐면, 이 한글과 투각이라는 기법에 조금 제가 빠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항아리를 만들고 여기에 이렇게 한글 투각을 해서 이런 작품을 만들어서 포트폴리오에 첨부를 했던 작품입니다. 이거는 제가 대학 시절에 만든 작품인데요. 전통 도자기를 재현한 작품이에요. 전공 수업 중에 옛 도자기를 재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만들게 된 것이 바로 이 분청사기 똥장군입니다. 이 작품은 빙산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낸 조형물인데요. 안에가 이렇게 텅 비어 있고 기벽이 굉장히 얇아서 조명으로 사용하려고 만들어 본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석고 주입 성형을 이용해서 만든 작품인데요. 석고는 또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현대 시대에는 빠질 수 없는 재료이기도 해요. 석고는 물을 빨아들이는 역할이 커서 석고로 형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델링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식기 중에서 핸드메이드가 아니라면 모두 이런 석고 성형을 이용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도예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2부에서는 도예가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떤 작품을 만들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